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민주파출소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회 상황을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의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가만히 저희가 있자라고 해서 네, 뭐 좀 조용히 다들 있었는데요. 너무 답답했고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게 정말 거북했고, 저는 그 지금 하는 것을 보면서, 원내대표 연설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무너진 것을 뻔히 알고 거의 뭐 자위하는 수준이 아닌가. 윤석열이라는 그 단어가 이번 연설문에서 완전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해내고 있는데, 본인들이 역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네. 정부 여당의 연설이 아니라 야당의 연설이구나. 이재명 대표를 이미 뭐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정해 놓고 비판하기 위한 연설에 불과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연설을 보고 계셨을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진지한 이 계엄 사태나 내란 사태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이 네. 그것을 다 야당과 민주당 탓, 그리고 이재명 대표 탓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고, 한편으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본인 뭐 얘기는 뭐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통 보수라고 하는데, 네. 정통 보수가 아니라 우리 보수 집단이 너무 극우화됐다는 거, 이거 자체가 또 젊은 또 정치인의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토론을 하다가 듣지 맙시다라고 해서 안 들으셨어요? 예, 화면만 좀 보면서 아이고, 참. 속보만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대신 괴로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의원들 정말 극한 직업이다. 네, 아유, 저 또 맨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얼굴을 거의 대면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막 소리 지르고 싶으셨죠. 하는 게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제 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던데, 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자면은, 사실상 뭐 대통령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과거에 했던, 수년 전에 했던, 뭐 7년 전, 8년 전에 했던 그 네, 한마디 끄집어내서 그 지금 이런 소중한, 어떻게 보면 공당으로서의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에 이재명 대표 비판을 그렇게 할애했다는 게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계엄 사태, 내란 사태 이후에 이렇게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졌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그 3분의 2 이상을 이재명 대표와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썼다는 게 정말 부적절했다 생각되고, 거기에 또 호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네, 막 활짝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박수 보내고. 네. 김민전 의원은 오늘 또 안 자고 있더라고요.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활짝 그 웃음꽃을 피운 것을 보면 네, 이 국민들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민생이 이렇게 무너져서 다들 울상이신데 그 앞에서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그 화기애애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게 과연 온당한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결국은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보수로서의 말만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지, 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또 보수의 또 가치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오로지 민주당 비판과 뭐 말도 안 되는 뭐 좌파니 뭐니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극우 집단화된 그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끝마무리에 가면서 무슨 여야가 잘 지혜를 합쳐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본인 스스로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참 안 본 사람이 승리자다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의원들은 이제 앉아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참 잘했다.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예. 계속 옆에서 뭐 딴지 걸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의원들은 좀 그나마 차분하게 그나마. 듣고 너무 듣기 힘들면 조용히 나가자.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저 역시도 그 참고 있는 게 참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당의 기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경청하는 모습이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단순히 그 국회 본청 안에서의 감정적 해소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를 저희도 다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은 조용히 좀 듣고 있자라는 기조로 유지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헌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늘 7차 변론기일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윤석열과 이제 마주한 이상민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무회의 때 윤석열 만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신은 비상기업 위법이라 생각한 국무위원이 또 없었다라는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위원 위법이라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속보로 네, 예. 못 챙겨보긴 했는데 네,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네, 이 말에 이 사람이 그 판사까지 한 사람으로서 네,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만류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네요.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고요. 네, 나는 아니야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만류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있죠.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말인즉슨 모두가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예, 위헌 위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 그렇다는 것은 그때 김영현 장관이 했던 것처럼 창성하는 의원들이 국무위원이 있었다라는 말을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퍼즐이 맞춰져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예. 저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네. 특검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계속 특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가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하고 국무위원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카메라에 서서 대본을 읽는데 하다못해 그 대본이라도 누가 써줬는지 어떤 방식으로 써줬는지 네, 거기서 뭐 예산 삭감이나 이런 허위 사실이 대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징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말고는 지금 이미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도 일정 부분 진행됐는데 네. 그런 깊숙한 부분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특검은 필히 통과시켜야 될 오히려 그 명분을 지금 이상민 장관의 증언으로서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지금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과 코드를 맞춘 그런 발언 같은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우선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 가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렇죠. 그 경찰의 그 포위망을 뚫고 군인의 포위망을 뚫고 거기에 들어간 우리 국회에서의 결정에 따른 사후적인 얘기인 거고 그것을 지금 끌어와서 대입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입을 맞춘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네. 설사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얘기라면 계엄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나왔었을 법한 얘기인데 그러면 본인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계엄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 뭐 그런 것을 자백하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그러니까 참 않는 게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그냥 길게 안 하고 끝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엄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계엄으로 인한 지금 우리 이렇게 6시간만
진행된 개헌만 가지고서도 수조 원의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수조 원의 피해를 볼 것을 뻔히 예측하고도 얼마 안 갈 거면 계엄을 왜 합니까? 본인 그 얼마 안 갈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뭐 구속되고 탄핵의 위기에 있고 한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 계엄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용속적으로 자기가 지배하겠다. 네. 그런 의지로서 한 계엄이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상입법기구 거기 예산 관련해 최상목한테 네. 전달된 문건도 다 내용도 확인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오래 안 간다는 것은 이런 네. 걸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국회를 해산하고 이제 전두환 때처럼 새로운 이제 국보위를 만들어서 국보위를 만들어서 예. 그때까지만 개헌하겠다. 요런 구상일 수는 있죠. 그래서 그 국보위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영구 집권하는 이런 꿈을 꿨다는 전제로서는 계엄 자체는 오래 안 가겠다. 계엄을 한 뭐 며칠 해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국보위를 세우는 데까지만 계엄을 하겠다. 아, 요런 취지라면 계엄은 오래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오히려 저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 야,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죠.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전혀 지시받은 적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단전 단수는 이미 거의 밝혀진 거 아닌가요? 이상민 이거- 통해서 지금 뭐 소방청이나 네. 경찰 예. 소방청이죠. 거기에 예. 문의까지 했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서도 네. 저희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드러난 지금- 정황은 네.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석권 이 소방청장이 몇 번이나 확인한 내용이에요. 비상겸, 그러니까 내란의 밤 때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일부 이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허 청장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런 거짓말을 할 아무런 할 이유가 이유가 없죠. 없죠. 본인이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밝혀진 그 사람의 말이 거의 진실이라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그때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통화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신빙성으로 따진다면 아니, 소방청장님의 그러니까요. 네. 단전단수 하라는 얘기를 이 단전단수 그 내용을 일부러 막 지어내서 그것도 이상민 전 장관 통화 때 그 지시 받았다 그 내용을 일부러 할 할 이유가 이유가 하등이 없죠. 없고 만약 이렇게 되면 이상민 전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간에 왜 허위사실 얘기하고 네, 있냐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정황을 보고 특히나 이상민 장관이 지금 헌재에서 나와서 하는 증언 내용을 보면 네. 초기부터 관여했다라는 거의 확신이 드는 상태라고 봅니다. 좀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개업날 바로 지방에서 급박하게 나와서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KTX 맞아요. 타고 무슨 뭐 행사 갔다가 바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고 또 다음 날 내란 끝난 다음에 진압이 된 다음에 또 만났고 안가 회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입만 열면은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법꾸라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관여한 부분이 그래 중대하지 않고 뭐 사후적으로 알았다거나 이런 게 한다면 그때 있었던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네. 모든 것을 다 드러냄으로써 그거를 국민적 평가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자기의 유리하다 싶으면 말을 바꿔버리고 실제 사실관도 다르고 그걸 쟁점화 시키는 게 가장 네. 큰 문제라고 보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을까 이게 참 참담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부터 사실은 내 책임 없어. 내 책임 없고 나는 뭐 그냥 경고용으로 한 건데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부하단에 다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비루하고 비겁한 모습이죠. 사실 뭐 실패했으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 네.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석고대죄를 해도 못마땅한 판에 끝까지 무슨 우원을 요원이라고 하지 않나.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있을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극우 집단만 좀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 이상민 장관의 이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도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도 안 했고 지시 권한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오히려 본인을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네.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피해 간다고 이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한,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게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어떤 전략입니까? 저는 이 전략이 그래 윤석열과 같이 네. 무죄를 받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무죄? 네. 무죄 받겠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윤석열을 아하.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자기가 형량을 감면받고 네.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하. 자기도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몰랐다. 윤석열이 예.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정도가 되면 뭐 형량이 감면하는 요소.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도 있구나. 네. 이게 법률가로서 그것을 정확히 아. 판단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부분이 형량에서 반영되는 거지. 자기가 범한 범죄 뻔히 나와 있는 증거를 부인하고 잡았대는데 어떻게 형량이 감액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증가하면 증가를 했지. 자, 오늘 이상민, 신원식 등등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처음으로 오전에는 이상민 전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엄 쪽지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이른바 이제 문건. 네. 근데 김영현 전 장관은 여러 명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때 없었다. 보니까 쪽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라고 적혀 있었죠. 예, 맞죠. 최상목. 8페이지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7페이지까지 있다는 거고 또 그 이후에도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있고. 건데. 자,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제 발언들 속보는 참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속보가 나오면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때 중요한 예. 게 이제 국방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그 다음입니다. 그 음. 다음인데 행안부 장관에 대한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그러네요. 거짓을 진술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사실 계엄하면 국방장관, 행안장관인데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다 충안고 출신이고. 아,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 이 계엄을 준비한다라는 그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도 그들이고요. 아, 그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몰랐다? 네. 근데 발뺌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내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상민 전 장관의 오늘 헌재의 증언 이걸로 더 확실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